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이 어느덧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마스크나 가림막 같은 다소 불편한 환경까지 적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가뜩이나 무거운 수험생들의 어깨에 코로나라는 변수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험생들은 물론이고요. 학부모와 학교 측도 예년보다 더욱 긴장한 모양새입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전문가들 모시고 이 코로나 수능의 난이도를 한번 예측해 보고요. 막바지 성공 전략과 유의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한경숙 진로진학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대변인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패스플러스 융합입시연구센터 이용원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대전 제1학원 이윤 원장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코로나19 사태로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늦어졌는데 방역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서 자가 격리자는 물론 확진자까지도 시험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난해 수능에선 한 교실에 최대 28명까지 배정됐습니다. 올해는 적절한 거리를 두기 위해 수험생 수가 24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각 책상마다 가림막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증상이 없던 수험생이라도 입장 전 발열 검사에서 증상이 의심되면 따로 마련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확진 학생을 위한 시험 장소를 정해서 그쪽으로 확진 학생들이 이동해서 입원하면서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떨어진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집합 시험인 만큼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시험에서의 수험생 감염 위험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수능을 쉽게 낸다고 재학생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한 뒤 이번 수능의 난이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능이 오늘로 딱 20일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은 정말 속이 타들어갈 텐데요. 설마 이 방송을 보는 수험생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무리 준비를 하느라고요. 먼저 저희 장학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대전 같은 경우에 수능 응시 인원이 한 1,800명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충남 상황은 좀 어떤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충남의 수능 응시인원은 16,162명입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1,324명이 감소돼서 7.57%가 감소됐거든요. 충남도 한 1,300명 정도가 줄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네. 코로나19 영향보다는 네네. 재학생 수 자체가 네. 감소가 된 영향입니다. 네. 코로나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학령 인구 주는 게 훨씬 더 크다? 네, 학령 인구 자체가 네네. 줄었기 때문에 그 영향인 거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응시 인원이 줄면 경쟁률이 좀 낮아지잖아요. 그럼 원장님 어떻게 대입 관문이 좀 쉬워졌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좀 추측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인원 자체가 네. 55,301명이 줄었고, 네네. 예, 전국적으로요? 예, 전국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수능 지원 인원 자체가 줄었고요. 네. 49만 3천 명 정도가 시험을 보는데 네네. 실제 또 결시율이 또 한 10%에서 네. 한 14%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인원 45만 명, 네네. 또 낮게는 44만 명까지 네. 시험을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요. 네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합격 컷이 네네. 일정 작년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야, 이 수능 응시 인원이 이렇게 40만 명대까지 줄어든 거는 역대 가장 낮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런 추세가 어떻게 좀 이번 입시 변수로 작용한다고 저희가 봐도 될까요? 이 얘기는 우리 이 소장님 어떻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인원이 준다 그래서 네네. 결코 그걸 변수로 작용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그 인서울로 이제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네. 예전과 똑같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네. 아마 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약간 좀 경쟁률이 좀 낮아질 걸로 네. 예상이 됩니다. 지방에 있는 그 중에서도 좀 하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학생 좀 모집 네, 인원을 뽑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수험생들은 여전히 어렵고 오히려 대학들한테만 위기가 되는 셈인가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이번 수능에 앞서서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수업을 많이 못했잖아요, 고3 학생들. 그래서 이제 이 재수생이 유리하냐, 현역이 유리하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예. 우리 대변인님 지금 고3 학생들 직접 지도하고 계시죠?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막 확산이 되고 6월 모의 수능 그 이전에만 해도 네. 사실 그런 언론 보도도 많았고 이제 수업을 아예 못 하다가 원격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재학생이 좀 불리하다. 네, 네. 재학생과 졸업생 간 학력 격차가 큰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네. 사실 9월 모의 수능 결과 나올 때 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유의미한 격차는 예년과 달리 나타난 바는 없다. 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들었고요. 네, 네. 물론 이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뭐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네. 이제 여러 가지 방역 때문에 이제 힘든 점이 많았기 때문에 네, 네. 심리적으로 이제 재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는 것 같긴 하는데 네, 네. 실제 아이들의 어떤 지식의 양, 뭐 이 실력 이것 자체가 많이 떨어져서 올해나 망할 것이다 이런 식의 불안감은 저는 갖지 않는 것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장학관님 뭐 교육청에서도 비슷하게 보고 계시나요? 어떠십니까? 저희도 6월과 9월 모의 평가 네네. 그 분석한 결과 이렇게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은 의견이세요? 네네. 예. 저 원장님 그 재수생들 직접 지도도 하시죠? 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뭐 동의하십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6월, 9월 그 평가원 네네. 그 기출 모의고사를 보니까 뭐 크게 격차가 나지는 않고요. 네네. 단지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고등학생들은 역시 그 수능 위주보다는 네네. 예, 수시 위주로 일정 그 개편이 돼 있고요. 네네. 그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로, 네네. 즉 정시 위주로 네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그에 따른 어떤 유불리가 나는 네네. 것뿐이지 네. 전체적인 어떤 학력 격차는 크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학력 격차는 그런데 수능에서는 그럼 그 어떻게 좀 컴팩트하게 교육을 받은 재수생들이 좀 유리할 수 있다고 뭐 그렇게도 살짝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가 네네. 지금 77%가 수시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23%가 이제 정시인데 네네. 결국 뭐 정시 인원 뭐 2월 되는 인원을 빼면 네네. 기본적으로 한 8만 명 정도를 뽑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고등학교 때보다 그 내신 위주로 공부했던 것보다는 네네. 그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이 뭐 유리한 건 조금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이렇게 분석을 할 때는 네네. 그 어떤 난이도나 이런 부분도 지난해에 비해서 별 차이는 없다라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수능을 보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재수생과 또 재학생이 별다른 차이가 없을 거로 저희도 이렇게 네. 분석을 하고 있어서 네네. 또 재학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심하고 시험에 네. 임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럼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뭐 수능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올해 수능 어렵겠느냐, 쉽겠느냐, 이게 뭐 물수능이냐 아니면 불수능이냐 이 얘기하는데요. 예, 소장님 어떻게 뭐 이거 예측하는 건 뭐 솔직히 뭐 글쎄요, 이거 아무리 뭐. 전문가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맨날 이제 그 시험 볼 때마다 네네. 뭐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솔직히 그 시험은 학생들이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 저희가 그 봤을 때 그 난이도는 솔직히 인간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지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꼭 단언하는 거는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좀 학생들의 그 멘탈 관리가 얼마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어떤 시험의 어떤 난이도가 좀 갈라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원장님 근데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예측해 볼 때는 수능이 어려우면 재수생들이 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수능이 쉬운 그 부분 어떻게 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수능 자체가 네. 실은 뭐 이번 9월 9월 모평을 좀 보게 되면 네네. 국어 같은 경우에는 89점이 1등급 컷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점의 표준 점수가 139점이었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가 국어가 140점 만점, 네. 표점이 140점이었고요. 작년에 1등급 컷이 91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국어가 그런 EBS 연계와 그다음에 어떤 고난도 문제를 잘 섞어서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재작년에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 국어가 표점이 150점이었고 네. 그래서 뭐 평가위원장도 사활을 한 상태였는데 작년에 어떤 그런 만점 표점이 140점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국어 같은 경우도 9월 모평이 한 139점 만점, 6월도 마찬가지로 139점 이렇게 해서 그 일정 정도의 불수능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확실히 변별력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닐까라는 예상이 되고요. 또 수학은 가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92점 정도가 항상 1등급 컷이었으니까 큰 변화가 없는데 이번에 나형에서 6월 달 같은 경우는 93점이 1등급이었다가 이번 9월 달에는 84점이 1등급 컷이었거든요. 그만큼 난이도가 큰 차이가 났는데 실은 작년에도 수학은 나형 같은 경우에는 84점이 1등급이었고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작년에 149점, 거의 뭐 150점에 가까운 불수능이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국어나 수학에서는 일정 변별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6월 달에는 한 8점, 한 7%가 1등급 비율이었는데 그 작년에 한 7.4%가 1등급 비율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9월 달 모평은 또 5%로 그 1등급 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일정 9월보다는 조금 쉽게 나와서 그 1등급의 비율을 좀 높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국어하고 수학에 대한 어떤 변별력은 올해도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원장님께서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사실 예, 저도 좀 대변인, 비슷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게 물이냐 불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고 네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순으로 냈을 때 워낙 비난과 비판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불수능 쪽으로 가진 않겠지만 이게 영어가 절대평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국어하고 수학에서 변별을 할 수밖에 없고 네네. 실제 출제위원들도 그 부분을 아주 그 촉각을 곤두 세우면서 이 전문가들이 이 난이도를 조정을 합니다. 네네.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널뛰기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널뛰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6월 모의 평가의 네. 어떤 난이도와 뭐 9월 그리고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게 한 2, 3%, 한 3, 4% 정도 사이에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작년 국어라든가 예. 아니면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게 너무 쉽거나 너무 낮아지면 네. 이 최저학력 기준도 중요하고 예. 정시에서 변별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현재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지금 열심히 출제를 이제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려고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실 거고 그 부분은 저는 잘 달성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저희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뭐 이번 시험의 최대 변수, 어떤 수험생들의 최대 변수는 뭐 코로나 건강 관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장학과님, 뭐 시험장 방역, 네네. 뭐 만전을 기하고 계시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좀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뭐 시험 보기 전에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고 이 또 마스크 사용도 그 착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연수라든지 감독관 연수도 이렇게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부터 간단한 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 수험생들은 일반 마스크, 아무 마스크나 착용을 하고 가도 되는 거죠? 수험생들이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네네. 수험생 유형별로 또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일반 수험생들은 그 밸브형이라든지 어떤 그 망사형 네네.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스크가 가능합니다. 네네. 하지만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이나 또는 자가격리자가 시험 보는 별도 시험장 네네. 또는 확진자 이런 데에서는
K95, KF80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확진자로 판정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는 수험생들은 병원의 지침이라든지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을 따로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마스크가 어느 정도 그 그러니까 성능이 보장된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 네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 대변인 올해 뭐 감독관으로 들어가실지 안 들어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많은 수험생들을 접촉을 하시잖아요. 그 수험생들 예. 간의 접촉도 우려가 되고요. 특히 예. 이렇게 뭐 잠깐 신원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을 때라든가 아니면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사실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고 마스크를 딱 2번 벗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신원 확인할 때 잠깐 마스크를 내려서 얼굴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 자기 자리에서 도시락 먹을 때 이제 먹을 때는 벗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에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방역을 신경을 쓰는데 네, 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유증상이나 이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최초에 발열 체크했을 때 열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자기가 유증상이 있는데 뭐 해열제를 먹어서 열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는 그 뭐 별도 시험실이 싫어서 이런 식의 이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네. 정말로 몸이 안 좋고 열이 났었으면 그냥 유증상으로 해서 네.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네, 좋기 때문에 다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험생은 수험생대로 네, 네. 감독관, 학교 모두가 그렇고 감독관들도 사실 긴장을 많이 하고 네, 네.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기초 체온이라 그래야 되나요? 체온 자체가 네. 예, 그러니까 증상은 없는데 체온 자체가 좀 높은 친구들이 네, 있습니다. 일반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싶은데 네네. 이 체온이 높아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좀 있다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잠깐. 그러니까 평소에 네. 그 자기 체온이 높은 학생들은 저 평소에 체온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전에 병원에서 의사 그 소견서를 받아서 그거를 1차 발열 체크를 할 때는 온도가 높게 나올 것입니다. 네. 그럼 2차 측정 장소에서 그 소견서를 내게 되면은 거기에서 시험실을 안내를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네. 우리 반에도 한 명 있는데 이제 매일 발열 체크를 하는데 너무 많이 긴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 따라서 37.5 그 경계에 이렇게 가끔씩 네, 나타나는 네, 아이들이 있어요. 네. 뭐 유전적이거나 어떤 질환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별도 시험실에도 시험을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냥 갖고 네. 유불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23명이랑 같이 보는 거랑 뭐 별도의 시험실에서 보는 거랑 유불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당일 열이 좀 있으면 별도로 그냥 호텔에서 시험 보는 거고 네. 이제 열이 없으면 그냥 똑같이 다른 아이들이랑 같은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유불리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 멘탈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두 분 저희 전문가님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이 얘기는? 네, 그래서 예. 우선 그렇죠. 뭐 아무래도 저희가 이거를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뭐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그 돌발 변수가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돌발 변수를 어떻게 좀 차분하게 대처하느냐. 돌발 그게, 변수에 예, 대비해라. 예, 그게 네네.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근데 뭐 솔직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돌발 변수라고 하면은 아까 갑자기 이제 뭐 긴장을 하게 되면은 네네. 뭐 열이 갑자기 오를 수도 있다든지. 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또 가림막을 쳤을 때 좀 가림막에 대한 어떤 뭐 부적응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네. 처음 겪어보는 거라서 예. 그래서 이제 좀 그거를 좀 의연하게 대처하는 게 예.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좀 뭐 멘탈 관리가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원장님 이 멘탈 관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또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수험생들? 이 멘탈 관리는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가 네, 네. 그 이번에 단판 승부기 때문에 네, 네. 예, 또 자기 어떤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또 마음이 또 있거든요. 네, 이 네.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9월 모평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는지 네, 네. 그리고 그 성적보다 현실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그런 좀 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네.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보다는 조금 더 어떤 로또식의 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당연히 불안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현실에서 내가 과연 어느 정도 더 맞을 수 있는 것인가를 네, 네. 좀 더 좀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멘탈 관리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뭐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좀 내려놓고 시험을 치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번 수능에 있어서 또 새롭게 도입되는 게 가림막입니다. 근데 가림막인데 저희도 뭐 제 옆에도 가림막이 있습니다만 가림막을 많이 쓰지만 수능 가림막은 좀 다르다고 하죠. 우리 장학관님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네. 이 가림막을 설치를 하는데 네네. 이 가림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실제로 가림막을 좀 가지고 예, 나왔습니다. 예, 한번 좀 준비하신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예, 예. 저희 가림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시험장에 설치되는 가림막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저희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학교로 배송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고 반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반사도 이렇게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앞에 감독관님들도 잘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시험지를 다 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칸막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네네.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 예, 예, 통과할 예. 수 있고 옆으로 이렇게 펼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안전하게 불안감 없이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 대변인님 뭐 예. 현장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계시니까요. 사실 그 불투명 가림막이 도입되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또 부정행위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또 반론 제의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수능 감독을 뭐 한 10년 넘게 이렇게 해봤는데요. 네네.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학생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아, 예, 예. 뭐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이래서 부정행위인 경우는 많지 흔히 말하는 치팅 있잖아요. 남의 거 뭐 네, 시험지를 네, 네. 보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장학관님 보여주셨지만 이게 완전 불투명이 아니고 네. 약간 반투명이잖아요. 반투명이죠. 그래서 예, 예. 감독관이 2분씩 계시고요. 네. 또 저기 뭐 사교실 막 3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네, 네. 아무리 간 큰 수험생도 예, 예. 이 반투명 가림막을 이용해서 네, 네. 뭔가 양심에 꺼리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 예. 오히려 저희가 걱정하는 건 안 네. 해본 거니까 네, 네. 이제 앞에만 저게 세워져 옆에는 없고 네. 이제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낯설어서 실력 발휘를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지 네. 부정행위는 크게 이렇게 우려되지는 저는 않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는 기우다. 예, 그렇게 예.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부정행위도 부정행위지만 뭐 언어 영역 같은 경우에 시험지가 엄청 긴데 이게 좀 편안하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예. 선생님, 그 수험생 입장에서 어떤 점에 좀 유의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가림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이제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이제 시험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그 가림막이 약간 좀 흔들리거나 그랬을 때 네. 좀 청력에 예민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아.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과연 그 청력 때문에 시험을 약간 좀 그르칠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림막이 예를 들어서 듣기평가 시간에 떨어졌다거나 예, 쳤을 때나 아니면 그때 예, 약간 예. 좀 흔들림이라든지 그런 예. 공명 현상이 기에 있을 때 약간 네, 네. 조금 이제 그 거슬리는 이제 학생들이 좀 있다라고 좀 가끔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저희도 그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예, 예. 지금 가림막을 전부 다 학교로 배송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설치 단계에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네네. 보여주기 직전에는 굉장히 불안해했었는데 네네. 이걸 보여주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겠다. 또 예, 이런 예. 반응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소장님 말씀하신 우려가 저도 좀 상당 부분 공감이 되거든요.
저 가림막을 고정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예, 다 예. 고정되어 있고 네네. 밑에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책상에다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제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양면 거죠. 테이프 같은 거로 이렇게 책상에 붙이는 건가요? 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 현재는. 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걱정은 없다. 네네, 없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시험 중에 뒤에 친구가 가림막을 떨어뜨려서 깜짝 놀라거나 뭐 이럴 걱정은 없다 이 말씀이신 네네, 거죠? 없습니다. 예. 네네. 원장님 뭐 가림막도 그렇고 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봐야 되는 그 상황 수험생들한테 많이 낯설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뭐 3월부터 저희가 또 코로나 때문에 뭐 학교 또 학원에서 다 마스크를 지금 철저하게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은 솔직히 별로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가림막도 저희가 또 실제 한번 설치를 해서 네. 우리 학생들이 또 시험을 좀 봐봤는데요. 네. 그런 이게 국어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긴 지문을 읽을 때 네, 좀 뭐 불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뭐 큰 불편함을 느끼는 건 없고요. 네. 따라서 마스크를 쓰고 뭐 하루 종일 하생들이 또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마스크라든가 가림막을 통해서 네. 뭐 시험을 보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긴 있겠지만 네. 그것이 큰 어떤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수험생 유의사항 혹시 좀 이 얘기는 꼭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좀 있으십니까 혹시? 뭐 어느 분부터 뭐? 제가 예, 기본적으로 예, 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예. 일단은 올해는 그 수험생 유형별로 시험장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네. 내가 어느 시험장에서 보는지, 별도 시험장은 어디이며, 또 병원 시험장은 어디이며, 또 일반 시험장은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매년마다 몇 명씩 다른 시험장으로 가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되는데 그 마스크를 물론 시험장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어떤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분의 마스크를 꼭 가주셔야 합니다.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라. 네네. 예. 혹시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를 하긴 하시죠? 네,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러면, 학생들별로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분의 마스크를 꼭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발열 체크를 들어갈 때부터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발열 체크를 하는데 그 발열 체크 자체가 첫 번째 발열 체크를 해서 약간의 증상이 보이게 되면은 2차 측정 장소로 갑니다. 네, 네. 그럼 2분간 대기하고 있다가 3분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또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아, 평균을 내는군요. 네네. 예. 그런데 거기에서 또 증상을 보이면 이제 시험실로 안내하는데 네, 네. 학생들도 1.5m 간격으로 예, 예. 자가격리자는 2m 간격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요. 예.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유 있게 출발해서 이렇게 시험장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6시 30분서부터 시험장 입실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예년에 6시 반부터 들어갑니다. 네네, 예년에 네. 비해서 좀 여유 있게 가는 것이 네, 네. 훨씬 더 마음적으로 편안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좀 정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돌발 변수에 좀 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지난해에 비해서 2주가 시험이 연기가 됐어요. 그렇죠. 12월 3일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네.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추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난방도 잘 되어 있겠지만 그 온도 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따뜻한 옷도 준비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뭐 수능 때마다 뭐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라 뭐 항상 방송에서 나오던 얘기였는데요. 이 2주 늦어진 시험으로 인해서 이제 난방을 틀고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예. 이 부분 뭐 수험생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니면 좀 어떻게? 그 학교에서 이제 12월 3일이면 추워서 이제 난방을 할 텐데 이게 난방을 오래 가동을 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막 이렇게 답답하고 네,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물론 감독관님들께서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거나 네, 아니면 수험생 중에 일부가 네. 뭐 온도를 좀 더 낮춰달라거나 뭐 잠깐 껐다가 켜달라거나 이렇게 의사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따뜻한 물이나 차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해서 네, 네. 이게 건조하니까요. 온풍기를 가동을 하면.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마시면 이게 네.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네.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이 목도 좀 편안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평소에 안 먹던 거 먹지 마시고 점심시간에도 그냥 평소처럼 그냥 늘 그대로 이렇게 따뜻한 물이나 차 이런 거 준비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모의고사 보듯이 그런 마음가짐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가야 됩니다. 일찍 가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형태로든 돌발 변수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일찍 가는 것이 예, 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일찍 가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보는 게 확정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확진자라든가 아니면 자가격리 대상자라든가 그런 친구들 어떻게 좀 흔들리지 않도록 좀 유의사항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혹시 뭐 원장님이나 소장님 뭐 혹시 그런 친구들은 어떤 점에 좀 유의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 그 상황이 변수가 네네.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상황들이 변한다 하더라도 네네. 뭐 시험을 보는데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네. 뭐 굳이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단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좀 네네. 침착하게 예, 예. 좀 대처를 하고 네. 그것이 어떤 심리적으로 그런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침착하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지금 유의사항에서 네. 좀 더 중요한 게 우리 수험생들이 이게 딱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건데 그 OMR 카드에서 그 네. 필적 확인란 그다음에 이제 그 유형, 짝수형, 홀수형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탐구 영역에서 네. 탐구 이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네. 마킹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네. 그런 답안지의 어떤 그런 실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냥 그런 구조적인 실수를 해서 네. 시험 성적이 안 나오거나 네. 네. 또는 뭐 아예 또 한국사도 마킹을 잘못해서 전체 성적표가 안 나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예비 마킹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비 마킹하게 되면 또 복수 정답 처리가 돼서 불이익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답안지 작성 요령을 네. 좀 더 충분히 숙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돌발 변수가 생기면 그런 네. 답안지 작성 과정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소장님, 맞습니다. 좀 어떻게 이 답안지 작성 과정에서 좀 어떻게 뭐 수험생들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뭐 꿀팁 같은 거 혹시 뭐 전해주실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없을까요? 네, 뭐 꿀팁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솔직히 좀 긴장을 조금 많이 없애는 게 그렇죠. 제일 이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마킹에서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 네, 네. 이제 그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0단위, 10단위, 1단위가 있는데 네, 네. 그거를 어떤 학생들은 10단위를 100단위 정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단위수를 좀 잘 확인하면은 네. 충분히 좀 실수를 없애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네. 경우에 단위수를 좀 잘 확인을 해라. 사실 이게 침착하라고 저희도 얘긴 하지만 저도 침착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침착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멘탈이 저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그 감독관 얘기 잠깐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행동지침이라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하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본 적도 있는데 올해 감독관님들은 뭐 해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지만 올해는 더 스트레스가 심하실 것 같아요. 예. 감독관님 뭐 고충인들이 심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대변인님 자주 장학관님도 들어가시나요? 어떻게? 저는 이제 추진하는 입장이니까 상황실에서 있죠. 아 상황실에 네네. 계시고 예. 감독관님들 어떻게 좀 고충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대변인님. 그 수능 전날 이제 감독관 회의라는 걸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로 장학사님도 오시고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신원 확인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종료령 울릴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주시고 선생님들도 이게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려운 점이 그 예년 같으면 계속 서서 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거나 이렇게 이제 고충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좀 감독관 의자를 좀 비치해달라 이런 건의들이 있어서 이제 작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네네. 올해는 이제 그 배치가 되는 걸로 제가 이제 네네. 알고 있어서 조금 고충이 좀 덜었는데요. 네네.
감독관님이 거기 뭐 앉아서 딴짓 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허리가 아프거나 도무지 못 버티겠다 싶으면 잠깐 앉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제일 이제 어려운 점은 이거죠. 종이 울리려고 하는데 마킹을 못하는 학생이 있다거나 네, 네, 이게 좀 약간 이제 적극적 감독인데요. 그냥 예, 예. 소극적으로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고 뭐 부정행위 잡아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막 네. 힘들어하는 아이들 사실 눈에 띄거든요. 막 이렇게 그렇죠. 땀을 흘린다거나 예, 예. 뭔가 화장실이 급한 것 같은데 말은 못하고 있거나 예, 예. 이제 이런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서 도와주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수험생들은 걱정을 하면 시험을 망쳐요. 네.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예. 감독관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네, 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따르면 그냥 실력 발휘만 하면 됩니다. 네. 수험생들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감독관님들이 그렇게 힘든 이유가 수험생들이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하니까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감독관님들께서 더 긴장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에서도 감독관 그 시간 수를 매년마다 줄이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자도 비치하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수험생들도 중요하지만 감독관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19에 감염된다거나 그런 사태도 분명히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쪽 대책도 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예. 그 연수나 이런 공부를 통해서 수험생도 안전해야 되지만 우리 네, 감독관으로 가시는 선생님들도 안전하셔야 안전해야 되거든요. 네. 심지어는 그 가족까지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모두 다 교육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네.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이 불과 20일 남았는데요. 그 두 분 입시 전문가님들께 좀 여쭤볼게요. 막바지 성공 전략이라 그럴까요? 예. 뭐 20일 동안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네. 우리 저희 원장님부터 좀 저희가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수능이 이제 20일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올해 정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 많이 힘드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20일 남았다고 해서 뭐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따로 비법은 없는데 왜냐하면 이 수능이 뭐 내신처럼 그런 어떤 뭐 범위가 네.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범이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성적을 급격히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과정에 충실해서 끝까지 이런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단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국어를 첫 시간에 보기 때문에 이 국어에 대한 긴장감이 너무 높아서 그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45개의 문제를 네. 80분 동안 푸는 건데 네. 학생들이 이제 화법, 장문, 네, 문법 이 파트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서 네, 네. 좀 간과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 수능에서의 이런 화법과 장문이 의외로 독해 문제처럼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이 남은 기간에 화법과 장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첫 시간에 국어를 긴장하지 않고 풀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함을 좀 갖기 위해서 일정 그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국어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이런 트레이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 시험을 좌우하는 게 국어고 네, 국어 그렇습니다. 중에서도 화법과 장문에 좀 집중을 해라. 네네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는 아침형 인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솔직히 이제 좀 뭐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뭐 낮잠도 자야 되고 네. 어떤 컨디션에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꼭 아침형 인간으로 이제 좀 탈바꿈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를 좀 뭐 많이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동안 풀었던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기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네. 솔직히 기출 문제는 뭐 한 2개년치 뭐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뭐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작년 재작년 수능 문제 어떤 그거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그 공부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쪽으로 조금 그 공부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일 남은 요즘 지금은 생활 패턴을 수능 당일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장학관님, 사실 뭐 이제 컨디션 관리 슬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수험생들 어떻게 컨디션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네. 평상시 마음대로 이렇게 잘 다스리면 되겠고요. 네, 네. 짧은 기간 20일이지만 사실은 하루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네네. 남은 기간 동안에 교과의 기본 개념을 좀 더 살펴보고 폭넓게 살펴본다면 네네. 어떤 수능에 대한 응용 능력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차분하게 양보다는 질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준비를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그 학생들 옆에서 직접 뭐 가장 잘 아시겠죠. 예, 분위기도 제일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대변인, 예.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 가정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사용을 한 학생들도 있고 지금 이제 계획인 아이들도 있는데 그거잖아요. 내가 뭔가 감염 우려가 되면 가정에서 그러니까 등교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20일간 네, 네. 이제 가정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네. 저는 이 수능을 코앞에 두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네.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11월 26일부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장이 다 원격학습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학교마다 더 앞당겨서 고3의 경우에 원격학습으로 전환되는 데가 많아요. 네, 네. 우리 학교는 이제 23일부터고요. 네, 네. 또 어떤 학교는 뭐 18일부터 예. 그리고 또 일부 서울의 어떤 지역은 이미 지금 원격으로 전환된 데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원격으로 전환되면 내가 정말 내가 내 스케줄에 맞게 내 속도로 편안하게 수능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장점도 있지만 네. 교실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이 스케줄이라는 게 있는데 혼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리듬이 깨질 우려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가급적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등교를 하는 마지막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대전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가급적 조금 불편한 게 있어도 결석을 하지 말고 네, 네.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정해준 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네. 실전 훈련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예. 등교를 해서 실제 수능일처럼 아침형 인간으로 예. 아침부터 이제 오후 한 5시 가까이까지 이렇게 학교에서 착실하게 충실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저는 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발언 듣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갈게요. 원장님, 그 수능이 늦춰지면서 이제 대입 전형이 굉장히 좀 빡빡해졌습니다. 그래서 네네. 수능 이후에 대입 전형, 뭐 아직 수능도 치르기 전인데, 그래도 수능 이후에 대입 전형 어떤 점을 좀 준비해야 될지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신다면. 예, 전반적으로 수능이 연기되면서 전체적인 또 다른 일정도 다 연기가 됐는데요. 네, 네. 우선 뭐 수시에서 그 연세대 논술도 네. 수능 이후로 좀 옮겨졌고요. 네, 뭐 네. 이런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 수능이 끝나자마자 바로 또 논술이 있고 또 면접이 있는데 네. 올해 좀 걱정되는 게 그 학생들 자체가 인원이 줄다 보니까 네, 네. 그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게 작년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서울대가 이번에 최저 기준을 완화를 했는데요. 네. 지역 균형에서 네. 완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추는 게 제일 좀 중요하지 그런 않을까라는 생각이 부분이 들고 중요하다. 예. 그리고 뭐 논술이나 면접도 좀 최저 기준이 좀 영향을 좀 더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또 면접 자체가 이번에 좀 업로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것들을 업로드하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또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능 이후에.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시를 어디 썼는가 그것들이 바로 이제 수능 이후로 뭐 논술, 면접 뭐 이런 전형들이 바로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자마자 또 쉬지 못하고 학생들도 그걸 대비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끝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예,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저기 대변인님부터 어떻게 한 30초 정도씩만 저희가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항상 수험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난이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라. 시험이 어려우면 다른 아이들도 어렵다. 그리고 너 시험 잘 봤어? 아니 나 못 봤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비약은 없어요. 요행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실력 발휘를 하면 잘 본 거고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실수해서 틀리면 못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정심을 유지해서 그냥 나 쿨하게 그동안 해온 대로 내 실력 발휘할 거야. 그냥 이 정도 긴장감, 편안한 마음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마음. 네, 장학관님. 수험생들께서 올해 달라진 수능 환경 때문에 매우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철저하게 안전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평소대로 공부하던 습관대로 공부를 하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더 불안하면 공부를 하다가 상담이 필요하면 비대면으로도 저희 충남교육청은 진로진학 상담센터에서 화상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어떤 비대면으로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1588-0795로 전화 주시면 네. 상담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1588-0795.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네. 건강 관리와 함께 그 정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부모님들 이제 우리 아이들 지금 솔직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말과 좀 우리 아이의 좀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좀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원장님, 예, 네. 어떤 조언 주시겠습니까? 네, 노력은 뭐 배신하지 않으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까지 꾸준히 잘 해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이런 과정 중심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 올해 원했던 그런 점수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수능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3년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공든탑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죠. 이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기원하겠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